문제 보면 자, 두 다항식 저 a는 x제곱 플러스 x, b는 3x 플러스 4에 대해서 3a 마이너스 b를 물어봤는데요. 자, 시킨 대로 그대로 쓰겠습니다. 일단 3a니까 3갈로 열고 a 대신에 x제곱 플러스 x라고 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b 대신에 마이너스를 하고 3x 플러스 이제 4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분배를 잘 하시면 되는데요. 3을 우선 이렇게 분배를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3x 제곱 플러스 3x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분배할 때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부호가 좀 바뀌죠. 그 다음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분배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 이제 동명한끼리 계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 3x가 소거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남는 정답은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은 3x 제곱 이제 마이너스 이제 4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맞죠? 3x 제곱 마이너스 4는 보기에 1번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들어가 보면 자,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좌변하고 우변하고 같아야 되니까 우선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은지 이 식을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되겠죠. 전개를 하면 그 다음에 a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계수 비교를 하면 됩니다. 제곱끼리 똑같으니까 a는 이제 2가 될 것 같고요. x 계수는 2씩 똑같죠. 그 다음 상수항은 이제 4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a는 2가 되고 이제 b는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a, b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요. a 더하기 b를 물어봤으니까 a 더하기 b는 2 더하기 4가 되니까 자, 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6은 보기에 몇 번에 있느냐? 자, 3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 보면 자, 다항식이 x-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디다 밑줄 치느냐 하면은 x-1로 나누어 떨어질 때에다가 밑줄을 칩니다.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이게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x에다가 이제 1을 대입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나머지가 나오게 되는데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x에다가 바로 여기다 1을 대입을 하면 1-3 플러스 a 플러스 5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천천히 한번 계산해보면 1에 3을 빼면 마이너스 2죠. 요것도 계산하면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2랑 5랑 더하면 3이니까 요걸 넘기면은 a는 이제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마이너스 3 보기에 2번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나머지 정리는요. 검정고시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나눈다, 뭐로 나눈다라고 할 때 이게 나누억 할 때요. 여기 있는 요게 0이 되게 하는 값을 대입을 하면 나머지가 나온다는 소리고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가 0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머지가 뭐 다른 숫자를 가르쳐주면 뭐 1이다. 그럼 1이라고 요 결과가 1이 나온다.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이어서 4번 문제 들어가 보면요. 이게 복소수 문제가 되는데요. 자, 복소수는 그냥 i를 문자라고 일단 생각하고 쓰시면 되는데 그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일단 분배를 일단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3i 마이너스 2i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 아까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 그랬죠? 그러면 3i에다가 이게 마이너스 2랑 이제 마이너스 1이랑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랑 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3i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a 플러스 3i가 된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허수 부분끼리 실수 부분끼리 똑같다는 거죠. i가 있는 부분끼리 숫자가 똑같아야 될 것이며 i가 없는 부분끼리 숫자가 똑같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i가 있는 부분은 3으로 똑같으니까 i가 없는 부분은 이제 a는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a는 이제 2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고 해서 앞에 것끼리 똑같고 뒤에 것끼리 똑같다고 하면 안 되고요. i가 있는 부분하고 i가 없는 부분끼리 똑같다라는 걸로 확실하게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그 부분만 좀 조심한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요. 자, a가 2는 보기에 3번에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5번 문제 보면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이제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요 값은 뭐의 최대 최소냐 하면은 y의 값입니다. y의 값. 요걸 조심해야 돼요. 즉 y가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부분을 찾자 이 말입니다. 그림이 여기서 여기까지만 그려졌거든요. 여기서 그렸을 때 가장 높은 층을 찾으라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y 값이 누구냐? 바로 4죠, 4.
y가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4라고 쓰면 되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y 값이 0이죠. 0.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써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최소는 0이고요. 최대는 4라고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가 가장 아래층이고 여기가 가장 꼭대기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풀으라고 했죠. 저번에 제가. 자, 그렇다면 이제 정확한 설명은 이제 뭐냐, 왜냐면 최소값도 물어볼 수 있고 그때 x값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이겁니다. x가 마이너스 3일 때 이제 최소값 이제 y좌표인 0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제 뭐를 쓰느냐 하면은 대값 이제 y값이 이제 4다 이렇게 쓰면 된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본 건 y의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최대값은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4 보기 여기 3번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y값이에요. 최대 최소 구할 때. 근데 제가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이 문제는 최소를 내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소를 내려고 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 보이니까 최소값을 마이너스 3으로 실수하는 사람들이 은근 많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보기에도 마이너스 3이 없으니까 그런 실수는 안 하겠네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는 y의 값이다 라는 거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어서 6번 문제 들어가 보면은 자, 절대값 문제가 되는데 자, 절대값이 뭐보다 작다. 요거를 예시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x가 만약에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x가 만만한 숫자가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뭐 등등 이 사이의 숫자들도 다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절대값이 뭐보다 작으면 이렇게 사이로 제가 적으라고 했죠. 이렇게 3 이런 식으로 쓰고요. 반대로 그 x가 이제 절대값이 온 x가 만약에 뭐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x는 4, 5, 6 뭐 이런 거 넣을 수 있죠. 4, 5, 6 이런 거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런 거 넣어도 절대값이 이거보다 커지니까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요즘은 그림이 대세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이렇게 썼는데 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마이너스 3보다 작고요. 마이너스 4, 5, 6이니까 그 다음에 3보다 크다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답을 쓸 때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지사 이거를 풀으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가면요. x-1이 일단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작으니까 사이로 썼죠.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썼냐? x-1 자체를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로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대가 풀리면서 사이로 왔습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전부 다 1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1을 더하면 마이너스 2고요. 그럼 x는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요즘은 이렇게 식을 쓰는 것도 잘 나오지만 요즘은 그림을 조금 더 많이 표현합니다. 이거를 이제 수직선상으로 여기 보기에서 그림을 그린 거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즉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4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에 이렇게 색칠되고 여기에 4에 이렇게 색칠돼서 요 사이로 이렇게 오는 거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기에 있죠?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 여기 있죠? 보기에 4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번 보면 좌표 평면의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B 중점 좌표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림상 봤을 때 여기 중간 지점 찾으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 이거는 이제 굳이 그림으로 안 봐도 되고 바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요. 이렇게 B 이렇게 해서 이제 1,1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중점 좌표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이걸 M이라고 하는데 요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요거 두 개 더해서 이제 2로 나누면 5-5에서 1 더한 마이너스 4죠.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공식이었죠. 그래서 얘도 둘이 더하면 8인데 이제 2로 나눠주면 이게 중점 좌표가 된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중점 좌표는 요거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2,4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4가 정답인데요. 저 마이너스 2,4가 보기에 여기에 2번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중점 좌표 공식을 제가 다시 한번 적어주자면요. A, B랑 C, D가 있으면 이제 중점 구하는 공식이 뭐였느냐? 둘이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된다. X끼리 더하고 이제 Y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된다라는 이 공식을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8번 문제 보면 자, 수직의 동그라미를 칩니다. 자, 수직이 뭐냐 하면은 자, 수직 되면은 여기다 정리해 줄게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걸 꼭 쓰셔야 됩니다. 수직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가 뭐냐 하면은 여기 x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랑 이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되게 하는 기울기는 그럼 수직 기울기라고 쓸게요. 자, 수직 기울기는 이제 얘랑 이제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는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니까 식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y는 마이너스 3x라고 쓰면 되는데요. 어이구, y절편이 바로 1이라고 가르쳐줬죠. 그렇게 해서 0일 때 1 지나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찾으면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4번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만약에 y절편이라는 걸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다면 y는 마이너스 3x에서 y절편이 뭔지 모르니까 b라고 놔둔 다음 여기에다가 0,1을 대입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0을 집어넣고 여기에다 1을 바로 집어넣어 봐도 이제 1은 이제 바로 어떻게 되느냐, 바로 b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b가 1이니까 여기 1 집어넣어도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9번 문제 보면 중심 좌표를 3,2라고 알려줬고 반지름 길이가 1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알고 반지름 길이 알면 바로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죠. 자, 중심이 만약에 a, b고 만약에 이제 반지름이 r이다.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우느냐?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이제 r 제곱이다라는 공식을 일단 써야 됩니다. 알겠죠? 이걸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투입을 해보면 답이 어떻게 되느냐? 중심이 3,2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쓸게요.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이니까 1을 제곱하면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랑 똑같은 걸 보기 위해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x-3의 제곱, y-2의 제곱이 1이다. 부호 이런 거 좀 은근 헷갈리니까 천천히 찾으셔야 돼요. 알겠죠? 보기에 4번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10번 문제 들어가 보면 좌표 평면 위에 3,4에서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점 대칭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만약에 a, b를 이제 원점 대칭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데칼코마니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죠. xy 부호가 전부 다 반대로 되는 겁니다. 이 친구를 이렇게 원점 대칭하면 저 밑으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3이니까 여기로 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가 1로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x 부호도 바뀌고 y 부호도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되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3 콤마 이제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4는 보기에 자 1번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얘랑 부호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죠? 바뀌었다. 부호가 바뀌었다. 원점 대칭은 XY 부호가 전부 다 바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11번 문제 보면 부등식 영역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 이제 안 나올 거고요. 이제 올해까지 2020년까지 나온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다. 그러면 이거 매번 정리는 해줬는데 자, y랑 일단 y 쪽이 더 크면은요 식인데요. y 쪽이 더 크면 이제 위쪽에 색칠을 하고요. 그다음에 y보다 이제 식 쪽이 더 크면은 이제 아래쪽에 색칠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등호는 매번 할 때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등호는 경계선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등호가 들어가면 경계선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등호가 들어가지 않으면 경계선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문제에 전부 다 등호가 없기 때문에 등호가 없다는 건 경계선을 포함하지 않는다. 즉 경계선을 제외한다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충 보면 그림을 다 그려주는 요즘 추세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그려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그럼 0일 때 이제 1 지나가고 1일 때 0 지나가는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이랑 여기 1이라고 쓰면 되고요. 근데 이제 y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보세요. 식이 더 크죠. 식이 더 크면 어느 쪽에 색칠되느냐? 아까도 봤죠. 아래쪽에 색칠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여기로 쭉 내려가서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럼 요즘에서 만나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데요. 마이너스 2보다 어떻게 돼 있죠? y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래 돼 있으니까 자 y보다 이쪽이 더 크니까 어느 쪽에 색칠되죠? 이제 아래쪽에 색칠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래쪽에. 여기는 아래쪽. 그 다음에 이거 빨간 선도 아까 전 저 밑으로 아래쪽으로 색칠하다 보면 동시에 색칠되는 부분이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 요 아래쪽 부분 여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이거 찾기가 어렵지만 여기에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3번이
해당된다고 이제 확인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걸 점선 처리했어야 됐는데 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답을 쓸 때는 뭐라고 써야 되죠? 경계선은 제외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이제 정확한 답이 되는 거고, 색칠 공부를 좀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고 위쪽 아래쪽만 잘 판단한다면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없을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알겠죠? 12번 문제로 들어가 보면 교집합이네요. 교집합. A 교집합 B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집합은 겹치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도 되고 B도 되고입니다. 그리고라는 거죠. 그리고 이고 이제 an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A도 되면서 동시에 B도 되는 숫자는 2가 보이죠. A, B 둘 다 갖고 있는 숫자. 그 다음에 5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교집합 B는 2랑 이제 5라고 쓰면 되고요. 그리고 이 n이 뭐냐 하면은 원소의 개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n 이렇게 해서 A 교집합 B는 원소의 개수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2랑 5 두 개 있죠. 그래서 2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2는 보기에 1번에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13번 문제 들어가면 이 대우에다 동그라미를 칠게요. 자, 이 대우가 뭐냐 하면은, 자, 정리를 해줄게요. 자, 대우는 그 순서 반대입니다. 순서 반대에다가 부정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지금 현재 x가 1보다 크다 2면 이렇게 돼 있고, x제곱이 1보다 크다 2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2면 있는 2가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가정이니까 얘네들이 순서를 바꿔주고 부정을 하면 됩니다. 크다의 반대말은 작다가 아니고요. 작거나 같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x제곱이 1보다 작다가 아니고 1보다 작거나 같다 2면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x가 요도 반대로 쓰면 1보다 작거나 같다 2다 이렇게 써주는 것이 무엇이냐? 대우가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요거 보기에서 찾으면 됩니다. 이제부터 x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x도 1보다 작거나 같다 2다가 보기에 몇 번에 있느냐 하면 4번에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어서 14번 문제 보면 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f 인버스 a는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함수 문제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거는요. f 인버스 b가 만약에 a라고 정의를 내리면 제일 많이 나오는 풀이 중에 하나가 둘이 자리를 바꾸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fa는 b가 된다. 이 공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건 이제 설명을 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요걸 이제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이 문제를 접근을 해보면은요. f 인버스 a가 4라고 돼 있으니까 이 친구 둘이 자리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f4가 a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가 무언가를 찍는다고 돼 있는데요. 그럼 4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있느냐? 화살표를 가보니 2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의 값은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공식은 이제 수업 중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의 공식이 이해가 잘 안 된다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요거는 요 정도 공식으로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A의 값이 2니까 2는 보기에 이제 1번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등차 수열 문제인데요. 자, 등차 수열의 밑줄을 치고요. 자, 등차 수열인데 그러면 일정한 숫자가 더해진다는 소리고요. 그럼 1에서 4, 4에서 7 요거 보니까 규칙이 3씩 더해진다라는 규칙을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3이 더해지니까 그럼 10에서 3을 더하는 거니까 그럼 A는 어떻게 되죠? 너무 간단하게 이제 13이라는 숫자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으로 구해서 풀어도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잘 안 씁니다. 등차 수열도 이제 이번 그 교육 과정까지만 나오고 다음 교육 과정에는 이게 또 안 나오니까 올해까지는 그래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2017부터 이걸 분석해 본 결과 저번에 뭐 1차 때도 설명을 했지만 요 문제는 이제 요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첫째 항인데 첫째 항이 1이라고 쓰고 공차에다가 3이라고 쓰면은 이제 an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 플러스 이제 3n-3 이렇게 되니까 전개하면 그러면 3n-2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이게 a가 몇 번째 있느냐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으니까 요 n에다 뭐를 집어넣느냐 5를 집어넣어 보면 이제 A5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3, 5, 15에서 1을 빼면 13이 나온다. 보세요. 이렇게 하나,
답이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모르겠다. 그럼 넉넉히 가만히 쓰시면 안 되고요. 규칙을 확인을 한 다음에 대충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 13, 즉 3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계산 한번, 규칙 한번 잘 찾아보세요. 알겠죠? 16번 문제 되겠는데요. 자, 무리함수 그래프입니다. 자, 무리함수는 자 어떻게 하냐면 2차 함수랑 비슷하게 들어가면 되는데요. 꼭지점 보는 것처럼 이렇게 풀면 됩니다. x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요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만약에 2차 함수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1이었다면 꼭지점이 뭐였죠? 꼭지점이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렸던 기억이 날 겁니다. 이게 무리함수도 이게 제곱이 그냥 루트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이제 어떻게 하냐, 요거는 제가 꼭지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수업 중에 시작점이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호를 어떻게 따지느냐 하면 여기 부호를 플러스, 또 여기 부호도 플러스죠. 자, 둘 다 플러스면 이제 이게 x 부호라 그랬고 이게 y 부호로 외워두면 좋다 그랬죠. 그럼 x도 플러스고 y도 플러스면 몇 사분면이죠? 1사분면으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약간 구부정하게 2차가 이런 곡선이 아닌 옆으로 2차 함수 모양으로.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0일 때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루트 2 빼기 1이니까 루트 2 빼기 1은 0보다 조금 크니까요. 약간 이렇게 그려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랑 똑같은 그림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시작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되는 것부터 이미 4번으로 확정이 나 있었던 상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 그림도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고 싶으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면 되고, 수업 중에도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문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그마 문제고요. 자, 시그마는 더하기가 분리가 가능하니까요. 천천히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라고 쓰시고 분리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K는 1부터 5까지 2가 16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상수가 조금 걸리적거리는데 이게 뭐냐면 K가 1부터 5까지 합을 계속 더해봤자 여기엔 K가 없으니까 2가 5번 더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K가 1일 때도 2고 2일 때도 2고 3일 때도 2고 4일 때도 2고 5일 때도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수가 나올 때는 이 친구 둘이를 곱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더해도 1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문제에서 시그마에서 K는 1부터 5까지 AK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럼 1부터 K까지 AK는 당연히 6이 되겠죠. 10에서 6을 더해야 16이 되니까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거 물어보고 있을 겁니다. 1부터 5까지 AK.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6이 되고요. 보기에는 2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식을 하나 더 정리를 해주면요. K는 1부터 N까지인데 관계없는 C 이런 거 나와 있으면 요거는 계속 어떻게 되냐면 1일 때도 C, 2일 때도 C, 3일 때도 C 이렇게 가서 C가 되는 거니까 요게 N개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N 곱하기 C라고 쓰면 된다라는 게 이거 공식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식은 시그마에서 AK 플러스 마이너스 BK도 K는 1부터 N까지라고 되어 있을 때 이것도 분리가 가능하다는 공식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쓸 수 있는 두 개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푼 거니까 이 공식 꼭 참고하셔야 되고 반드시 외워야 돼요. 알겠죠? 자, 수학적 기납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수열의 기납적 정의죠. 정확한 이름은요.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떻게 하느냐? 직접 대입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요즘 대세는 직접 대입을 해서 푸는 유형이 굉장히 많고요. n에다 직접 1을 집어넣어 보면 요 밑에다 n에 1을 집어넣으면요 a2가 되고요. 그럼 2분의 1 이렇게 되고 a1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a1이 2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 a1의 값의 2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이랑 1이랑 곱하면 이게 이제 1이 나오게 됩니다. 1. 즉 그러니까 a2의 값이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그래갖고 n에다가 이제 2를 또 이어서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죠. 직접 대입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a3이 될 거고요. 그러면 2분의 1 이렇게 되고 여기다 이제 2를 집어넣으면 이제 a2가 되는 겁니다. 근데 a2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서 a2가 또 1이라 그랬으니까 a2에다 1을 또 집어넣으면 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2분의 1이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a3으로 봤으니까 한 번만 더 넣으면 됩니다. 대입을 하면 이제 a4는요 2분의 1 a3이 되는데 아까 문제에서 a3이 2분의 1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다 D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A4는 이제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하면 4분의 1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이런 관계를 보고 이게 등비수열이라는 것도 알아주면 좋은데 굳이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직접 대입해서 직접 네 번째나 혹은 다섯 번째랑 많이 물어보는데요. 그래서 직접 구하는 방법도 나쁘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A의 네 번째 항은 4분의 1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4분의 1은 보기에 2번에 있죠. 19번 문제 지수 문제가 되는데요. 밑이 일단 똑같으면요 나누기 돼 있으면 어떻게 했죠? 우리가 A의 그 M승 나누기 뭐 A의 N승 이렇게 돼 있으면 빼면 됩니다. 지수끼리 빼는 거죠. 밑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요 공식을 이용을 해보면요 2의 2승 나누기 2의 마이너스 1승을 어떻게 하면 되냐 2에서 요거 빼면 됩니다. 그냥 마이너스에 또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주라고요.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전개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2 플러스 1이 되니까 이 결과는 이제 2의 3승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의 3승이 이제 2를 3번 곱하는 거니까 8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나누기 하면은 지수끼리 어떻게 해야 되죠? 얘네 둘이를 뺐다라는 것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 공식으로 들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거는 보기에 이제 8, 3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번 문제고요. 마지막 문제네요. 자, 그래서 로그 n의 값을 나타내는데 여기 a 값을 지금 구해야 됩니다. 즉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로그 이렇게 해서 그 이제 0.1이 지금 뭐냐? a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아까 전에 여기서 보면은 10이라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여기 밑을 10이라고 두는 겁니다. 제가 항상 로그 풀 때 정리해 준 거 있었죠. 로그 a의 n이 x다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이렇게 돌리라고 했었죠. 밑에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이거 나온다. 이거 항상 외우시라고요. 그럼 a의 x승이 뭐 n이 된다라는 거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걸로 풀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데요. 뭔 소리냐 하면 10을 이제 a승을 하면 이제 0.1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의 그 a승이 자 0.1은 10분의 1이 되는 건데요. 자, 그럼 10분의 1은 10의 역수가 됐기 때문에 그럼 a는 뭐가 돼야 되느냐?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이제 이렇게 또 풀더라고요. 뭐 1이고 0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보면 규칙이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등비수열하고 등차수열처럼 이렇게 봐서 문제 풀어도 되기는 하는데 이제 꼭 그렇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그의 정의를 이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숫자에다가 마이너스 승을 하면 역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문제에서 풀어야 될 공식은 이 공식이 있죠. 이 공식을 돌려서 지수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과 마이너스 승을 하면 역수가 된다라는 사실, 즉 10의 여기 아니고요. 자, A는 1이 나왔는데요. 자, 10의 뭐가 되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이 10분의 1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똑같아야 되므로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풀면 되고 그 A의 값은 보기에 이제 마이너스 2번에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